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를 확정짓는 전당대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후보로 공식 지명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암살 시도 이후 첫 공식 행보로 이날 다친 오른쪽 귀에 붕대를 붙인 채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지지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내면서 그가 총격 직후 피를 흘리며 외쳤던 파이트, 파이트, 파이트를 연호했습니다. 러닝메이트인 부통령 후보로 J.D. 벤스 오하이오주 연방상원의원을 지명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벤스 의원과 함께 손을 흔들며 당원들의 연호에 화답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총격 사건이 일어나기 전 트럼프 전 대통령을 표적 삼아야 한다고 했던 발언에 대해 그 단어를 사용한 것은 실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발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과 그가 최근 토론회에서 했던 거짓말의 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뜻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는 비밀 경호국의 경호 실패 때문이라고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이 어제 밝혔습니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이날 미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총격이 국토안보부 산하 비밀 경호국의 실책 때문인지 묻는 질문에 내가 이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말할 때 우리는 실패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독립적 검토를 통해 어떻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분석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권고와 조사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3일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선거 유세 도중 20세 남성 토머스 매튜 크룩스 씨의 총격 암살 시도에 오른쪽 귀를 다쳤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는 이날 공개한 수사 진행 상황을 통해 크룩스 씨의 휴대전화를 분석 중이며 그의 거주지와 차량에 대한 수색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FBI는 수색 결과 발견된 수상한 장치들은 폭발물 처리 기술자들에 의해 안전하게 처리됐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사건 현장에 있던 사법집행관 등 약 100명에 대한 인터뷰를 마쳤다고 FBI는 밝혔습니다. 유엔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군의 인도적 지원 활동을 위한 차량과 장비 반입을 늘리게 될 것이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스콧 앤더슨 유엔 가자지구 인도주의 담당 부조정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지난달 이스라엘에 가자지군의 안전에 대한 서한을 보낸 데 대해 이스라엘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앤더슨 부조정관은 가자지구 인도주의 활동 지원을 위한 호송용 장갑 차량과 개인 보호 장비 등을 더 많이 반입하기 시작할 것이며 휴대용 라디오와 같은 통신 장비 일부도 반입이 승인됐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안정적 인터넷 접속을 위한 인터넷 서비스 요청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가 계속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해 10월 하마스와의 전쟁을 시작한 이후 가자지구로 통하는 주요 관문들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원조를 위한 모든 구호 트럭들을 검수하고 반입을 승인하는 데 대해 인도적 지원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해왔습니다. 한편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자히 하넥비 국가안보보좌관과 론 더머 전략장관 등 이스라엘 대표단과 만나 가자지구 상황과 레바논 내 이슬람 무장단체 헤즈볼라와의 분쟁 관련 현안들을 논의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중동국가 예멘의 이슬람 무장 조직 후티 반군이 하루 사이 홍해 일대를 지나는 국제 상선들을 잇따라 공격했다고 미군이 어제 밝혔습니다.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이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식용유를 운반하던 파나마 선적 이스라엘 소유 MT 벤틀리 원호에 수상무인정 한 척과 소형보트 두 척을 이용한 공격을 가했다고 전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이후 MT 벤틀리 원호를 겨냥해 예멘 내 후티 통제 지역에서 한 발의 대함탄도미사일 공격도 가했지만 이 같은 일련의 공격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는 없었다고 중부사령부는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또 후티 반군이 라이베리아 선적 유조선 MT 키오스 라이온호에도 수상무인정 공격을 가했으며 이로 인해 선박에 피해가 발생했지만 별도의 구호 요청은 없었으며 부상자도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후티 반군이 가자지구 전쟁과 전혀 관련 없는 제3국 국민들의 생명을 목표 삼아 위협을 하고 있다며 후티 반군 측에 책임을 묻고 그들의 군사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파트너들과 함께 계속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16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함께 출마할 부통령 후보로 JD 벤스 상원의원을 선택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시도와 관련해 정치적 폭력 행위를 강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의회 한국계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총격을 규탄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입니다. 북한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에서 24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9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북부 앞바다는 1.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됐습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함께 출마할 부통령 후보로 올해 39살의 JD 벤스 상원의원을 선택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이 15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공화당 대선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이날 위스콘신주 미러키 5 서브 포럼에서 진행된 전당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Let's make it official. Accordingly, the chair announces that President Donald J. Trump 존슨 하원의장은 이날 연단에 올라 전당대회에서 유효 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대표로 선출됐음을 발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각 주의 대의원 대상 투표에서 2,400여 명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각 주의 대표단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호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투표에서 플로리다주 투표 때 과반 득표를 넘겼습니다. 이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11월 열리는 미국 대선에서 집권 2기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도전은 지난 2016년과 2020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당대회 마지막 날인 18일 후보 수락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2기 집권 시 비전 등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19일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조 바이든 대통령을 민주당 후보로 공식 지명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선 경선에서 전체 대의원 3,937명 중 3,894명을 확보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될 자격을 가졌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15일 자신과 함께 대선에 나설 부통령 후보로 JD 벤스 상원 의원을 지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5일 사회 관계망 서비스 트루스 소셜을 통해 오랜 숙고와 고민 끝에 그리고 다른 많은 분의 엄청난 재능을 고려한 끝에 나는 미국 부통령직을 맡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은 위대한 오하이오주의 JD 벤스 상원 의원이라고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벤스 의원은 해병대에서 명예롭게 조국을 위해 복무했고 오하이오 주립대학교를 2년 만에 수석으로 졸업했다며 예일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하고 예일 법률저널 편집장과 예일대학교 법학 재향 군인회장을 지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벤스 의원의 저서인 힐빌리의 노래는 열심히 일하는 미국의 남녀를 옹호하는 내용으로 주요 베스트셀러이자 영화로도 제작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기술과 금융 분야에서 매우 성공적인 비즈니스 경력을 쌓은 제이디는 이제 캠페인 기간 동안 자신이 훌륭하게 싸우며 대변했던 사람들, 즉 펜실베니아와 미시간, 위스콘신, 오하이오, 미네소타 및 그 너머 지역의 미국 노동자와 농부들에게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언급한 힐빌리의 노래는 벤스 의원이 가난한 백인 가정에서 태어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담은 회고록으로 유명합니다. 오하이오주 미들턴에서 태어난 올해 39세 초선인 벤스 의원은 고등학교 졸업 후 해병대에 입대해 이라크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이후 군복무를 마치고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와 예일대 로스쿨을 졸업한 뒤 법조계와 벤처캐피탈 업계에서 일했고 2022년 오하이오주 연방상원의원에 당선되면서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벤스 의원은 미국 내 제조업 부활을 강조하며 해외로 이전된 제조업을 미국으로 다시 이전하는 경제정책과 미국의 일자리와 산업을 보호하는 무역정책을 지지하는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한 강력한 국경 보안 정책을 지지해왔습니다.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해선 관련 위원회 활동을 하는 등 깊이 관여하진 않아 한반도와 관련해 구체적인 발언을 하거나 관련 법안 발의에 참여한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벤스 의원은 전반적으로 미국의 군사력 강화와 동맹국과의 관계 심화를 지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 대해선 경제적 위협에 대응해 강력한 대중 관세 정책과 중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를 규제하는 강경한 정책을 옹호해왔습니다. 또 동맹국들과 협력해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함으로써 중국의 경제적 패권을 견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벤스 의원은 지난 4월 본회의장 연설에서 세계 경찰로서 미국의 역할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If the Europeans were forced to step up and provide for their own security, we could actually take care of some more domestic problems at home, but no. 벤스 의원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언급하며 유럽인들이 스스로 나서서 안보를 책임져야 한다면 우리는 국내 문제를 더 많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회의장에 너무 많은 이들이 우리가 전 세계 경찰 역할을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며 미국 납세자들은 망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부통령은 대통령이 사망하는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 대통령직을 승계하는 서열 2위의 자리입니다. 부통령은 또 상원의장을 겸임해 상원에서 투표가 동률일 때 결정적인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시도와 관련해 정치적 폭력 행위를 강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총격범의 범행 동기를 밝히는데 수사력이 집중되는 가운데 국토안보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 수준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총격 사건과 관련해 우리의 메시지는 간단하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분명히 했듯 민주주의에는 폭력이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오늘날 전 세계 사람들과 정부도 미국인들과 마찬가지로 지난 토요일에 일어난 일에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We know today that people around the world,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have questions about what happened on Saturday, just as Americans do. And our message to them 이어 is 우리가 어떤 나라의 정치적 폭력에 대해서도 규탄한 것처럼 그리고 이전에 미국에서 발생한 정치적 폭력 행위를 규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번 공격과 모든 정치적 폭력을 강력하게 분명하게 규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의 민주주의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의 큰 부분은 하나의 국가로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 at this time when people around the world have questions about our democracy, a big part of what we must do is show them how we respond as a nation.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 참석해 이번 피격 사건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처 방안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설명했습니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위협 양상의 변화와 공식 후보로 전환되는 그의 신분 변화에 맞춰 비밀 경호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이번 주 공화당 전당대회 기간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호와 관련된 강화 조치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Both prior to and after the events of this past weekend, the Secret Service enhanced former President Trump's protection.
based on the evolving 또한 nature of 비밀 threats. 경호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지명한 J.D. 벤스 상원의원과 제3후보로 대선에 나선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도 주요 경호 대상으로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각 부처가 이번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독립적인 검토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검토에서는 총격 사건 전과 당시 그리고 이후 비밀 경호국과 그 외 법 집행기관의 조치를 조사해 국가 지도자 보호라는 임무를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즉각적이고 장기적인 개선 사항을 파악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이날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 비밀 경호국을 신뢰한다면서도 이번 암살 시도가 경호 실패라고 인정했습니다. 현재 수사당국은 이번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7월 13일 펜실베니아주 버틀러에서 열린 유세 현장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이자 잠재적인 국내 테러로 보고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FBI의 기술 분석 요원들이 총격범 토머스 매튜 크룩스의 휴대폰 접속에 성공해 이를 분석 중에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또한 크룩스의 거주지와 차량을 수색하고 현장에 있던 참석자와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약 100건의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제보자들로부터 확보한 현장 영상 등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FBI는 이번 사건을 크룩스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의 범행 동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건 다음 날인 14일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리는 위스콘신주 밀워키에 도착했습니다. 공화당은 15일부터 나흘간 밀워키에서 전당대회를 개최하고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후보 수락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4일 워싱턴 이그제미너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암살 시도 이후 전당대회의 대선 후보 수락 연설문 내용을 완전히 다시 작성했다며 국가적 단결과 통합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나라를 하나로 단결시키고 싶다며 오는 18일 연설은 미국을 하나로 결집할 수 있는 기회이고 내게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14일 대국민 연설을 통해 폭력은 결코 해답이 될 수 없다며 정치적 이견을 뛰어넘는 국민 통합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Disagreement is inevitable in American democracy. It's part of human nature. But politics must never be a literal battlefield, and God forbid. 미국 민주주의에서 의견 충돌은 피할 수 없고 이는 인간 본성의 일부이지만 정치가 결코 전쟁터나 살상의 장이 돼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건 발생 당일인 13일 밤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14일 언론 인터뷰에서 전화통화가 좋았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매우 친절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양측의 대선 운동이 서로에게 더욱 정중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연방의회 한국계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총격을 규탄했습니다. 미국에서 정치적 폭력이 설 자리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계인 영킴 공화당 하원 의원은 15일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과 관련해 폭력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우리의 이견은 정치적 과정을 통해 해결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미국인들은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는 것이든 집회에 참석하는 것이든 또는 지역사회에서 발언을 하는 것이든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 폭력적인 보복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단결하고 갈등을 완화하며 상처를 치유하고 국가로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평화로운 정치적 담론은 우리 민주주의의 초석이라며 이 위대한 실험이 248년 동안 전 세계의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었던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쾌유와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의 뜻도 표했습니다. 김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사해서 다행이라며 그와 그의 가족 그리고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본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비극 앞에서 우리가 일어나 모범을 보이며 미국인으로서 우리를 분열시키는 것보다 우리를 하나로 묶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계인 미셸 스틸 공화당 하원 의원도 이번 사건을 정치적 폭력으로 규정하면서 규탄했습니다. 스틸 의원은 13일 X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가족 그리고 이 무분별한 정치적 폭력으로 인해
부상당하고 숨진 사람들의 가족을 위해 계속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계인 메릴린 스트림랜드 민주당 하원 의원도 이날 X를 통해 정치적 폭력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정치적 신념이 무엇이든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은 민주주의에서 설 자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1월 뉴저지 연방상원 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인 한국계의 앤디 킴 민주당 하원 의원도 지난 13일 총격 사건 직후 X를 통해 우리나라나 정치에서 폭력이 설 자리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에 큰 분열이 있지만 공격에 의존할 수는 없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과 집회 참석자들이 무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외교안보 문제에 깊이 관여하는 의회 내 주요 인사들도 이번 사건을 초당적으로 규탄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장인 마이클 맥콜 공화당 의원은 13일 X에 올린 글에서 우리의 민주적 절차는 이런 근거 없는 행동에 의해 좌절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원 외교위원장인 벤 카딘 민주당 의원도 이날 X를 통해 모든 정치적 폭력 행위를 규탄한다며 우리나라는 물론 그 어떤 곳에서도 폭력적인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13일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 있는 유세장에서 연설 중 총격을 당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곧바로 인근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퇴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총격을 강력 규탄하며 조속한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전 세계의 정치 폭력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유세 중 벌어진 암살 시도에 대해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 같은 정치적 폭력 행위를 단호히 규탄한다고 유엔 사무총장실이 밝혔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실은 15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같이 전하며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 피격 사건과 관련해 정치적 폭력은 민주주의에서 설 자리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Was very clear. As a full condemnation, of course, for this assassination attempt and all political violence. 에릭 마머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를 분명하게 규탄하는 내용의 앞선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의 성명을 상기하며 이같이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이나 다른 곳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성격의 폭력 등 모든 폭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대화가 이견이 있는 부분에서 합의점을 찾는 기반이 된다는 EU의 토대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3일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펜실베니아주 버틀러에 있는 유세장에서 연설 중 총격을 당해 귀 윗부분을 다쳤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곧바로 인근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퇴원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프랑스, 캐나다 등 각국 정상들은 이번 총격 사건을 한 목소리로 규탄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빠른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 정부가 핵 작전 지침을 통해 미국과의 동맹을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시켰다고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핵 억제 태세를 상향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한반도에서 핵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방미 기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미한 한반도 핵 억제, 핵 작전 지침을 채택한 사실을 언급하며 두 나라 동맹이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침을 통해 마침내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 억제 시스템이 공고히 구축되었고 한미 동맹은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되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미국의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특별 배정한다며 이제 우리는 어떤 종류의 북핵 위협에도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구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국방성은 앞서 지난 13일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내고 미한 정상의 한반도 핵 억제, 핵 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에 대해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위험한 행동이라며 경고를 무시할 경우 치르게 될 대가는 누구도 상상하기 힘들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국방성은 또 미한의 이 같은 행동이 핵 억제 태세를 보다 상향시키고 억제력 구성의 중요 요소들을 추가할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알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활동들을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14일 북한 측의 이 같은 담화에 대해 적반하장식 위협이라며 북한이 핵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으로 북한 정권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서 비롯된 핵 경쟁이 한반도에서 본격화하는 양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핵작전 지침을 통해 한국은 미국의 핵 전력 가동 과정에서 일정한 발언권을 갖게 됐다며 북한으로선 미한동맹이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여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일연구원 홍민 선임연구위원은 과거 미국은 한국에 대한 확정억제 제공을 언급할 때 그 핵심 수단이 핵무기임을 공개적으로 밝히길 꺼렸다며 북한은 그러나 이번 핵작전 지침을 통해 미 핵전력이 한반도에서 북핵 대응의 상시적 수단이 됐다고 여기고 압박을 크게 느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또 북한이 핵무기 강국인 러시아와 최근 군사동맹 수준의 새 조약을 체결한 것도 한국으로 하여금 미국과의 핵 기반 동맹 필요성을 키웠고 한반도에서의 핵 경쟁을 본격화시킨 요인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북러가 두 핵을 가진 국가가 정부가 보기에는 거의 군사동맹 수준으로 밀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핵을 가진 두 국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강력한 핵 기반의 동맹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상당 부분 고려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겠죠. 이게 정확하게 본다면 핵 경쟁인 거죠.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 억제 태세를 상향하고 억제력 구성에 중요 요소들을 추가하겠다고 밝힌 대목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객원연구위원은 북한이 핵 사용 문턱을 낮추는 언행을 한층 강한 톤으로 구사하면서 자신들의 핵무기 반경 능력 고도화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핵 사용 문턱을 낮추면서 실제 사용될 수 있고 사용할 의지도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는 이런 말과 행태, 이런 것들이 좀 강화될 가능성이 있고 공격받았을 때 대표적으로 SLBM 같은 경우겠죠. 소위 북한의 핵 전력의 생존, 그다음에 반격 이런 능력들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발을 좀 가속화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죠.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과거 미국과의 군비 경쟁 과정에서 소련 체제가 붕괴됐듯이 핵무기 경쟁은 천문학적인 비용 때문에 가난한 쪽이 지게 돼 있다며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는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핵 도발이 한국 내 자체 핵무장론을 비등하게 하고 이 때문에 미 핵 전력의 한반도 투사가 강화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핵과 관련된 도발을 하면 대한민국 내에서는 자체 핵무장론이 더 커져야 되고요. 이번에 핵작전 지침에도 불구하고 자체 핵무장론은 지금 수그러들 기미가 없어요. 오히려 핵작전 지침이 미흡하다라는 여론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북한이 핵과 관련된 도발을 한다고 그러면 미국은 확장력 조치를 더 강화해야 되는 부담이 발생을 하거든요.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16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또다시 한국 측의 대북전단을 비난하는 담화를 냈습니다.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우리 국가의 남쪽 국경과 일부 중심지대에선 대한민국 쓰레기들이 날린 대형 풍선 29개가 또 발견됐다며 다시금 엄중히 경고한다. 처참하고 기막힌 대가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철원군 등 전단이 발견된 지역을 열거하며 많은 지역에서 해당 구역들이 봉쇄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인민들의 불편이 증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쓰레기들의 취조라고 더러운 짓이 계속될 경우 우리의 대응 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제기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앞서 지난 14일에도 담화를 통해 대북전단이 발견됐다며 수거한 전단을 소각하는 장면을 담은 사진을 이례적으로 공개한 바 있습니다. 김 부부장이 대북전단에 대해 연달아 담화를 내고 전단 소각 장면을 매체를 통해 공개한 것은 자기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면서 일부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한국 내부의 비판 여론을 고조시키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물리적 도발을 해서 한국에게 인명 또는
물리적 피해를 준다면 그걸로 인해서 받을 대가도 각오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얻은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오히려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그런 도발의 카드를 선택하기는 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말로 하는 선동 카드를 우선 쓰는 것 같습니다. 홍민 선임연구위원은 김여정 부부장이 대응 방식 변화를 언급한 데 대해 한국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물리적 도발에 나설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며 종이장 등을 담은 기존 오물풍선 대신 대북 전단에 맞선 내용을 담은 대남 전단을 보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4년엔 대북 전단 살포에 고사총 발사로 대응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미국과 한국의 핵 억제, 핵 작전 지침에 관한 북한의 비난을 일축하며 한반도의 완벽한 비핵화를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화를 거부하고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계속하는 것은 북한이라며 북한의 주장은 완전한 기만이라고 말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15일 한반도 핵 억제 핵 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에 관한 북한의 비난과 관련해 북한의 주장은 물론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이어 나토는 여전히 방어적인 동맹이라며 언제나처럼 북한의 도발적이고 정확하지 않은 성명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Of course, that is not accurate. NATO remains a defensive alliance. And as always, I'm not going to respond to every provocative and inaccurate statement by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밀러 대변인은 또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면서 북한과의 대화 등을 포함해 미국의 대북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No, we remain committed to the full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re has been no change with regard to this policy. 앞서 북한은 13일 대외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국방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한 양국 정상이 워싱턴 DC에서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나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핵 억제 핵 작전 지침, 이하 공동 지침을 채택한 것과 관련해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위험한 행동이라며 이를 중지하라는 경고를 무시할 경우 치르게 될 대가는 누구도 상상하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미한 양국 정상이 지난 11일 채택한 공동지침은 양국의 동맹관계를 기존 재래식 전력 중심에서 핵전력 기반으로 격상하면서 미국의 핵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전시는 물론 평시에도 배정해 두기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두 정상은 지난해 채택한 워싱턴 선언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떤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극히 자극적이고 악의적인 수사와 행동적 도발로 지역의 군사적 긴장 수위를 극한으로 몰아가는 미국과 한국의 무모한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 배격한다며 미국과 한국이 보여준 도발적 태도는 지역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근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BOA의 서면 질의에 공동지침 문서는 신뢰할 수 있고 효과적인 핵 억제 정책과 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있어서 동맹의 정책과 군사당국의 지침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은 한국의 정당한 자국 방어 활동에 대해 불평하는 대신 유엔 안보리 결의를 무시하고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는데 오히려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그러면서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적인 무기 거래도 거듭 비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기타 무기 이전을 통해 러시아의 잔인한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했다는 정보를 공개적으로 공유하는 등 러시아와 북한 간 협력 심화에 대해 꽤 오랫동안 경고해 왔다며 이는 우리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상황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며 러시아의 잔인한 침략에 맞서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지하는 모든 국가가 우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철통 같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서 북한을 군사적으로 강화시키려는 러시아의 노력은 우리의 인도 태평양과 유럽 전역의 동맹과의 안보 파트너십 강화로 이어질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미한 간 긴밀한 군사협력을 위협으로 보는 건 놀랍지 않다면서도 외교를 거부하고 미사일 발사와 한국에 대한 위협적인 언행을 일삼는 것은 전적으로 북한의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은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대응하는 것에 대해
북한 자신 외에 그 누구도 탓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I'm not surprised that North Korea sees closer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the U.S. and the ROK as a threat.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도 이날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김정은은 한국과 미국을 전멸시키겠다고 위협했고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면서 공동 지침은 미국과 한국이 어떻게 방어할지에 대한 방어적인 성격의 문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지침은 미국과 한국이 북한을 어떻게 공격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어떻게 억제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이라며 북한 성명은 완전히 기만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guidelines are not guidelines for how the U.S. and South Korea would want to attack North Korea. 이어 북한은 미한 협력을 원치 않기 때문에 양국을 비난하고 있지만 한국과 미국을 괴멸시키겠다고 위협한 것은 북한이라며 이 지침은 한국의 위기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방어적인 것으로 만약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오히려 심대한 손실을 입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상황을 안정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동지침은 워싱턴 선언을 구체화한 것으로 북한에 대한 확장 억제력을 높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이 지침은 워싱턴 선언에 근거한 것이라며 정보 공유 강화와 한국의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 자산의 통합계획 수립에 대한 협력 등이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워싱턴 선언 이후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심화했지만 미한 양국의 공동지침은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는 데 충분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물론 러시아가 북한에 무엇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러시아가 북한에 핵과 미사일 기술을 제공하면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군사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억제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러시아가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봐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러시아는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한 대가로 식량과 연료를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이상으로 나아갈지는 모두가 매우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y are sufficient to deter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Of course, we don't know exactly. 베넷 선임 연구원은 워싱턴 선언은 매우 전략적인 성명으로 동맹의 목표와 열망을 제시하고 있지만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동맹이 취할 구체적인 접근 방식은 제시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공동지침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 미한 양국이 다양한 종류의 북한 위협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설명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아직 기밀로 분류돼 자세한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한반도를 안정시킬 수 있는 결과물이라고 진단했습니다. The declaration is a very strategic statement. It lays out objectives and aspirations. 공동지침이 최근 한국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자체 핵무장 여론을 잠재울 만큼 억제력이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지침의 일부 내용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정치권의 자체 핵무장 요구를 상쇄할 만큼 억제력이 충분한지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 있지만 세부 사항이 중요하다면서 미국과 한국은 한국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의 일부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북한의 핵물질이 2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핵연구그룹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조립 가능한 핵탄두 수는 최대 90기로 추정되지만 실제로는 약 50개 정도를 조립했을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과학자연맹 핵정보 프로젝트는 15일 북한이 최대 90개의 핵탄두를 제조할 수 있을 만큼의 핵분열 물질을 생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핵정보 프로젝트는 이날 핵과학자 회보 7호로에 실린 북한 핵무기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이 이 중 약 50개 정도를 실제 핵탄두로 조립했을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계속해서 핵무기를 현대화하고 증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핵정보 프로젝트는 앞서 지난 2022년 보고서에선 북한이 45개에서 55개의 핵무기를 만드는데 충분한 양의 핵분열 물질을 생산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중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20개에서 30개의 핵탄두를 조립했을 수 있다고 추정한 바 있습니다. 2년 만에 북한이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는 핵분열 물질 양이 2배 가까이 뛴 겁니다.
이 같은 추정치는 북한이 폭발력 10킬로톤에서 20킬로톤 사이에 1단계 핵 분열탄을 만들었을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2단계 핵 분열탄을 만들 경우 핵 분열 물질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생산할 수 있는 핵탄두 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최대 81kg의 플루토늄과 1800kg의 고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최대 90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잠재적 역량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다른 국제연구단체도 올해 북한의 핵물질 보유량과 관련해 핵정보 프로젝트와 비슷한 추정치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스웨덴의 민간 연구단체인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시프리는 지난 6월, 올해 1월 기준으로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 수를 50기로 추정했습니다. 또 북한이 조립할 수 있는 핵탄두 수를 최대 90기 정도로 추산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은 1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핵무기 90개의 분량의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다는 추정은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은 핵무기 프로그램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90개의 핵무기를 실제로 제조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They are correct in saying that most likely they have not.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북한이 아직 제대로 된 실험이나 핵실험 단계를 거치지 않았다면 핵물질을 모두 소모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무기 설계를 최종적으로 확정했을 때 핵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만큼 북한의 실제 핵탄두 개수는 핵물질 보유량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또 핵정보 프로젝트 보고서에 북한 보유 핵분열 물질 추정치가 2년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건 북한이 플루토늄 추출을 늘리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We see that they produce more plutonium. We see that they produce more high-end uranium. 한편 핵정보 프로젝트는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역량에 대해서도 평가하면서 지난 10년 동안 북한이 모든 사거리를 망라한 매우 다양한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핵탄두 운반을 위해 최근 신형 고체 연료 장거리 전략 미사일과 단거리 전술 미사일, 해상 기반 미사일 등 미사일 전력을 다각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정상적인 궤도로 이동하기 위해서 지구 대기권 재진입 시 탄두를 보호할 수 있는 재진입체가 필요하지만 아직 이에 대해서는 공개된 바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동시에 북한이 정상 작동 가능한 재진입체를 만드는데 큰 기술적 장애물이 없다고 보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아울러 북한이 대량의 장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는 역량은 미사일 발사대를 조달하거나 자체 생산하는 역량에 달려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과거 러시아와 벨라루스, 중국 기업으로부터 발사대를 조달해 민간용 발사대로 위장해 수입해왔지만 최근에는 장거리 미사일용 발사대를 자체 생산하는 데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고체 연료를 장착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서서히 옮겨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체 연료는 북한의 지상 발사 미사일의 작동을 단순화하고 신속한 발사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교입니다. 한국 등 20개국이 참가하는 대규모 다국적 연합훈련 실시는 각국의 영내 안보 수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호주가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훈련 참가가 한국 방어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주가 주최하는 다국적 공중전투훈련인 피치블랙이 지난 12일부터 시작돼 다음 달 2일까지 북부 지역에서 실시된다고 호주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호주 국방부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전하고 20개국에서 항공기 140여 대와 병력 4천여 명이 참가하는 이번 피치블랙 훈련은 43년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훈련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군사훈련 공역 중 한 곳에서 최첨단 항공기와 전장 시스템을 활용해 실시됨으로써 참가자들로 하여금 복잡한 전장 상황에 노출되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호주 국방부는 또 올해 훈련에 필리핀과 스페인, 이탈리아, 파푸아뉴기니, 피지, 브루나이의 항공기 및 병력이 처음으로 참가한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프랑스와 독일,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한국, 싱가포르, 태국, 영국, 미국의 항공기 및 병력도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훈련 책임자인 피터 로빈슨 공군 장관을 인용해 피츠블랙은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 더욱 강한 유대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2년마다 실시하는 최고의 국제 참여 활동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피츠블랙을 통해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훈련하는 것은 영내 평화와 안정 유지라는 공동의 가치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는 참관국 자격으로 이 훈련에 참가했고 지난 2022년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로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앞서 한국 공군은 올해 피츠블랙 훈련에 F-15K와 KC-330 다목적 공중급 유수송기를 투입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 등 각국의 피츠블랙 훈련 참가에 대해 인도태평양 사령관을 지낸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 대사는 15일 BOA에 연합군과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들의 준비 태세와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참여는 국제사회,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며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의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의 실효성도 높인다고 진단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역임한 데이빗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도 이날 BOA에 피츠블랙과 같은 대규모 다국적 연합훈련은 한국과 미국이 한국 방어에 기여할 수 있는 다른 국가들과의 상호 운용성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 exercises such as Pitch Black, large combined exercises that are multinational, will contribute to the ability for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맥스웰 부대표는 피츠블랙이 특별히 한국에 대한 북한의 공격에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니라면서도 한국, 미국의 전술 및 작전 능력과 다국적 파트너 간의 상호 운용성을 향상하는 모든 다국적 훈련은 준비 태세를 강화하고 한국 방어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한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피츠블랙 훈련에 참가하는 국가 중 일부는 유엔군 사령부를 통해 한국 방어에 동참한다는 결정을 한 국가인 만큼 한국의 피츠블랙 훈련 참여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대북 제재 위반 전력이 있는 북한 선박이 러시아 항구로의 입항을 예고하고 현재 근해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의 제재 유조선 한 척도 뱃머리를 러시아로 향하고 있어 실제 러시아 항구 입항 여부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항구로의 입항을 예고한 선박은 북한 선박 금야호입니다.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금야호는 현지 시각으로 15일 새벽 4시 현재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남서쪽으로 약 115km 떨어진 곳에서 위치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금야호의 현재 위치는 러시아 극동지역 육지와 불과 40km 떨어진 곳입니다. 한 국가의 영해가 국제법상 12해리, 약 22km인 만큼 러시아 영해 기준선을 약 20km 남겨뒀다는 의미입니다. 금야호는 현재 선박자동 식별장치 AIS를 통해 목적지를 포함한 항행 정보를 외부로 발신 중입니다. 이에 따르면 금야호의 목적지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입니다. 물론 북한 선박이 AIS를 통해 실제와는 다른 정보를 발신한 경우가 많은 만큼 이 정보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금야호가 러시아 근해에 머문다는 점과 지난해 블라디보스토크에 기항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금야호가 러시아로 입항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금야호는 지난해 6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약 90km 떨어진 나호카 항구에 입항했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북한 선박이 러시아에 기항한 첫 사례로 많은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금야호의 러시아 입항이 주목되는 건 이 선박의 과거 행적 때문입니다. 지금은 해체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 2022년 발행한 연례 보고서에서 금야호의 제재 위반 사례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2021년 5월 청진에서 선적한 석탄을 중국 닝보 저우산항에 하역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앞서 익명을 요구한 유엔 관계자는 지난해 금야호가 러시아 항구에 입항했을 당시 BOA에 이 선박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북한산 석탄을 수출했다는 내용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언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 패널은 보고서에서 북한산 석탄을 수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이 대북결의 2397호의 구항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2397호 구항에는 해당 선박이 여러 안보리 결의 위반 활동에 관여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유엔 회원국은 자국 항구에 있는 어떤 선박에 대해서도 억류와 조사, 압류를 하며 선박의 귀국과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991년 건조된 중소형 화물선인 금야호는 파나마와 팔라우 선적을 거쳐
2016년부터 북한 깃발을 달았습니다. 국제해사기구 IMO의 국제통합해운 정보시스템 GISIS 자료에는 함경남도 함흥 소재 성천강 수산회사가 금야호의 소유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유조선이 러시아 극동지역 방향으로 운항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북한 유조선 산마 2호는 14일 오후 10시경 한국 제주도에서 남동쪽 약 117km 지점에서 위치 신호를 보냈습니다. 당시 산마 2호는 뱃머리를 동쪽으로 향한 채 대한해협을 통과 중이었습니다. 전례로 볼 때 제주도 남해상과 대한해협을 거쳐 한반도 동해로 이어지는 경로를 운항 중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이 선박의 목적지가 북한 동해의 항구나 러시아 극동지역의 항구라는 의미인데 북한 서해를 출발한 유조선이 굳이 큰 반원을 그리며 반대쪽 동해로 갈 가능성이 낮은 만큼 최종 목적지가 러시아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2018년 3월 산마 2호를 포함한 선박 27척을 전격 제재했습니다. 특히 산마 2호를 포함한 13척에는 자산 동결과 입항 금지 조치를 모두 취해야 한다는 문구가 붙었습니다. 이는 자산 동결이나 입항 금지 혹은 선적 취소 등을 명령한 다른 선박에 대한 제재보다 더 강도가 높은 조치였습니다. 따라서 다른 나라 항구에서 억류될 위험이 높은 산마 2호가 어떤 목적으로 이 해역을 지나쳤는지 의문입니다. 북한 유조선이 러시아 해상에서 발견된 것은 최근 크게 늘어난 현상입니다. 앞서 BOA는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유조선 천마산호가 러시아 나호카항 인근 해역에서 발견됐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최근 선박업계에는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유류를 운송할 유조선을 찾는다는 선박 수배 공고문이 배포됐습니다. 또 최근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등도 북한 유조선이 직접 러시아 항구에 입항해 정제유를 선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 방향으로 이동 중인 선박의 운항은 더 주목될 수밖에 없습니다. 브루스 벡톨 앤젤로 주립대 교수는 지난달 18일 BOA에 현재 북한과 러시아는 무기를 거래하며 유류와 식량, 군사장비, 기술 지원 등의 형태로 금액을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ith North Korea, as far as I can tell, all the reports I'm seeing are it's much more a barter thing. 벡톨 교수는 블라디보스토크를 떠나 북한 항구로 향하는 러시아 유조선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이는 서방이 우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이 같은 주장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1일 우리는 대북 제재 체제를 위반하고 있지 않으며 제기되는 모든 의혹은 물적 증거에 의해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Not violating the North Korea sanctions regime and all those allegations that come out, they are not proved by. BOA는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의 금야호와 산마 2호의 운항 목적 등을 문의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지난해 북한 어린이 예방 접종률이 전 세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이전 전 세계 평균보다 높았던 북한의 접종률이 국경 봉쇄 이후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아동기금과 세계보건기구가 15일 발표한 2023 글로벌 아동 예방접종 보고서에서 지난해 북한의 DPT-1 백신 접종률은 41%로 195개국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DTP-1 백신은 디프테리아와 파상풍, 100일의 1차 백신으로 필수적인 첫 백신조차 접종받지 못한 어린이가 많다는 것을 뜻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DPT-1 백신 접종률은 신종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국경을 봉쇄하기 이전인 2019년에는 98%를 기록했으며 이 같은 수준은 지난 2012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국경을 봉쇄한 2020년부터 접종률은 40%대로 떨어졌으며 이후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전 북한의 예방접종률이 54%로 가장 낮았던 1997년보다도 14%포인트나 낮습니다. 이 밖에 지난해 북한의 뇌척수막염균 백신 접종률은 28%, B형 헤모필루스 백신 접종률은 16%, 소아결핵 백신 접종률은 63% 등으로 전 세계 최하위로 추산됐습니다. 특히 B형 간염 백신과 소아마비 백신 두 종 접종률은 0%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유니세프는 지난해 9월 BOA에 현재 북한에 남아있는 예방접종 물량이 없다며 추가 재고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2년 3월과 10월 북한 어린이 59만 4천 명에게 소아마비 백신을 접종하고 어린이 50만 명에게 소아결핵 백신을 접종했으며 이후 북한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백신이 완전히 사용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경이 다시 열리고 유니세프의 팀 전체가 북한으로 복귀하는 것이 2024년에 어린이와 여성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북한 당국에 국제 직원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1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최근 유엔 안보리의 이란 핵 문제 브리핑에서 로즈마리 디카를로 유엔 정치평화 담당 사무차장은 국제원자력기구의 최근 보고서를 언급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보고서는 이란이 안보리 결의 2231호가 허용한 농축 우라늄 비축량보다 30배 많은 농축 우라늄을 확보하고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이란이 몇몇 경험 많은 핵사찰 요원의 입국을 금지했으며 무기 등급에 가까운 농축 우라늄을 보유했고 새로운 우라늄 농축용 원심 분리기 시설을 가동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의 로버트 우드 차석 대사는 5월 27일과 6월 13일 국제원자력기구 보고서는 이란이 신뢰할 만한 민간 목적이 아닌 방식으로 핵 프로그램을 확장하기로 결심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Iran should take actions that build international confidence and de-escalate tensions, not continue nuclear activities. 우드 대사는 이란은 심각한 핵 확산 위험을 초래하는 핵 활동을 계속해서는 안 되며 국제적인 신뢰를 쌓고 긴장을 완화하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핵무기를 가진 이란을 막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외교를 통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국제적인 우려를 해결하는 데 전적으로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드 대사는 안보리가 결의한 2231호에 따라 이란 핵 문제를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2025년 10월 변곡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t is important to recall, though, that when this Council originally adopted Resolution 2231, the objective was to help 우드 establish 대사는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2231호를 채택했을 때 그 목적은 이란 핵 프로그램의 평화적인 성격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확립하는 것을 돕는 것이었다는 점을 상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의 행동은 이란이 자신의 핵 프로그램이 전적으로 평화적이라는 것을 입증 가능하게 증명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드 대사는 이란이 핵 약속을 이행하기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멘과 레바논을 포함한 지역 대리인들에게 무기를 제공함으로써 노골적으로 안보리의 결의안을 무시하면서 중동에서의 갈등을 계속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안보리는 이 뻔뻔하고 불안정한 활동을 비난하는 데 있어 분명히 단결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거듭 안보리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우려를 무시할 때 이는 국제평화와 안보에 책임이 있는 이 기구의 신뢰성과 권위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코리안 서비스,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워싱턴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밤 10시에서 11시,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에 방송하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의 주간 프로그램을 안내해드립니다. 월요일 밤과 화요일 새벽에는 미국 역사 속 중요한 인물들을 알아보는 인물 아메리카를, 화요일 밤과 수요일 새벽에는 라디오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이야기, 이야기 미국사, 수요일 밤과 목요일 새벽에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이슈 살펴봅니다. 미국의 선택 2024. 한국에 사는 탈북민들의 소식은 목요일 밤과 금요일 새벽에 방송하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서 만나보십시오. 그리고 금요일 밤과 토요일 새벽에는 뉴스 따라잡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생방송 워싱턴입니다와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